2025년 10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자활근로를 통해 민간 일자리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분들께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이 왜 기존 제도와 다른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놓치지 않고 받는 신청 꿀팁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자활성공 지원금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히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동안 받는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자활성공 지원금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여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민간 취업 또는 창업이 된 경우, 즉 자립에 성공한 분들을 위한 보상금입니다. 이렇게 자립을 이뤄낸 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그 자립을 유지하면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을 넘어 여러분의 자활 성공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 소중한 성과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자립의 여정이 다시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자활성공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당연히 자활근로 사업 참여자여야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활근로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 자립의 기반을 다진 분들이 해당됩니다. 둘째,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민간 취업에 성공했거나 직접 창업을 하여 소득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활근로 사업을 마친 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경제 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민간 취업 또는 창업 성공 이후 생계급여 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즉, 국가의 생계급여 지원 없이도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께 자활성공지원금의 문이 열립니다. 자립 성공에 대한 중요한 보상,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지원금은 여러분이 자립 상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유지했는지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자활근로 종료 후 6개월 이상 민간 일자리를 유지하시면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12개월 이상 자립을 유지하면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12개월 이상 자립을 유지할 경우 총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순차적 지급 방식은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자립 유지에 대한 보상을 통해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을 응원하고 지지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에 민간 일자리로 성공적으로 전환하여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 2026년 4월에 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10월이 되면 추가 100만 원을 신청하여 총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제도는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활성공 이후 자립 상태를 유지한 시점에 따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이 시행 시점과 관련하여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 이전에 이미 자활근로 사업을 통해 자활에 성공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도가 시행된 2025년 10월 이후 6개월 또는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즉, 소급 적용의 개념이 일부 적용되어 과거의 자활 성공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2025년 10월 이전에 자활에 성공하신 분들도 꼭 관심을 가지고 신청 시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자활성공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지역 자활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과거에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지역 자활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활 담당 공무원 또는 자활기관 실무자에게 문의하면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제출 서류를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전화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파악하고 방문하면 시간을 절약하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몇 가지 중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상세한 서류 목록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공통적인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바로 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각 지자체나 해당 자활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에 맞춰 작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자활근로 사업에 꾸준히 참여했음을 증명하는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도 필수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자립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빙 서류입니다. 또한 자활근로를 마치고 민간 일자리에 성공적으로 취업하셨거나 스스로 창업을 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민간 기업에 취업하셨다면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을, 창업을 하셨다면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서류들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여러분이 실질적인 경제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더불어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에서 벗어났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수급자 자격 탈락 확인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금이 입금될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 외에도 지자체나 자활센터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파악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미비로 인해 소중한 신청이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해 두시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기존의 자활제도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이 점을 이해하면 이 제도의 중요성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활근로 사업은 참여 기간 동안 활동에 대한 대가로 인건비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쳤습니다. 즉, 자활을 위한 과정에 대한 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활성공지원금은 이러한 기존 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지원금은 자활근로를 통해 자립에 성공하여 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난 자활 종료 이후에도 그 성과를 성공적으로 유지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사후 보상금이라는 점에서 크게 차별화됩니다. 이는 자활 성공이라는 결과에 대한 보상이자 여러분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삶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자활근로 참여자들은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확실한 보상과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자활근로 참여자들이 자립 기반을 다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관련 정보와 제도들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 등으로 구분되며 각자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자활 사업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참여자들을 위한 또 하나의 소중한 자산 형성, 지원 제도인 희망저축계좌 2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희망저축계좌 2에 가입하여 정부 지원금을 확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도 매월 일정 금액을 추가로 저축해주는 제도입니다. 1년 차에는 월 10만 원, 2년 차에는 월 20만 원, 그리고 3년 차에는 월 30만 원을 정부로부터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자립을 위한 든든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활성공지원금과 함께 이 희망저축계좌 1을 활용한다면 여러분의 자립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활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시에서는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가 34개에 달하는 다양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며 많은 분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의 자활사업으로는 라라워시, 수원외가 등 특색 있는 사업단들이 있으며 수원, 우만, 희망지역자활센터가 40개에 달하는 자활근로 사업단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의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자활센터들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중요한 정책에 대한 문의처를 알려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번 없이 120부입니다. 이곳은 자활성공지원금을 비롯한 다양한 보건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물론 가장 상세하고 정확한 개인별 맞춤형 상담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재수급 또는 부정수급의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활성공지원금은 자립을 유지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로 다시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거나 부정하게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자립 유지가 중요합니다. 둘째, 다른 지원 제도와의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유지수당이나 취업성공 패키지 등 다른 지원 제도와 자활성공 지원금이 중복 수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 수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반드시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유리한 혜택을 선택하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셋째, 근로기간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민간 일자리에서 일한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정책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근로기간이 지원금 요건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절차이며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므로 이 점을 미리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주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2025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자활성공지원금 제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명쾌하게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자활근로 참여를 통해 힘들게 민간 일자리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지만 그 이후에 불안정한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졌던 분들에게 이 지원금은 매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자립을 돕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노력과 성공을 국가가 인정하고 보상함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상을 통해 최대 150만 원이라는 소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얻으셨습니다. 이제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자활센터에 문의하시어 자격 여부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5년 10월부터 시행된다는 점과 과거 자활 성공 사례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소중한 혜택을 꼭 놓치지 말고 당당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이러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정보가 주변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